강남앤드 이종수. 대한민국 최고의 핫플레이스는 강남이라는 것을 모두 인정할 것이다. 예전 서울의 구심점은 서울시청이었다. 우리나라 대표 기업인 삼성 본사도 그곳에 있었다. 그러다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후 서울의 랜드마크는 강남역으로 옮겨갔고 삼성 본사도 이전했다. 그러던 중 잠실에 대한민국 최고 높이의 건물이 들어섰다. 롯데타워다. 이제는 서울의 랜드마크로 롯데타워가 부상했다. 그렇다면 강남은 어떻게 서울의 중심이 되고 최고의 가치를 지닌 선망의 대상이 되었을까? 강남은 어떻게 탄생한 것일까? 얼마 전 더 데이지에서 강남의 탄생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선보였다. 장강명 작가 전 사회부 기자 역사학자 박태균 교수, 김경일 심리학 교수, 김학렬 부동산 연구소 소장 이렇게 네 사람의 시각으로 강남의 탄생을 풀어낸 프로그램이었다. TVN 어쩌다 어른을 연출한 PD가 기획한 작품이라고 한다. 장강명 작가는 알쓸신잡 등 여러 TV 프로그램에서 활약했고 박태균 교수는 국방TV에서 자주 뵌 적이 있다. 김경일 교수는 TV 강연으로 잘 알려진 심리학자다. 이야기는 경부고속도로에서 시작된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독일을 방문했을 때 아우토반을 달려본 경험이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귀국 후 고속도로 구상을 구체화한 결과물이 경부고속도로이며 1970년 7월 7일 개통되었다. 당시는 자가용을 가진 이가 드물던 시절이라 차도 많지 않은데 고속도로를 왜 짓느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일본의 고속도로가 1963년에 개통된 것을 고려하면 경제적으로 뒤처진 우리나라가 너무 서둘러 건설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다. 고속도로가 개통되자 강남의 땅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지금의 말죽거리 양재역 인근 등도 알짜배기 땅으로 변모했다. 경부고속도로와 더불어 강남 탄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한남대교였다. 강남으로 들어서는 초입이자 잠수교까지 더해지면서 강남은 그야말로 신세계의 시작점이 되었다. 고속도로와 한남대교 건설 이후 강북의 땅값이 10배 올랐다면 강남은 25배, 30배까지 뛰었다. 이른바 강남불패의 시작이었다. 서울의 한 시장은 아파트를 짓는 것이 주택난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발상을 내놓았고 이에 따라 아파트 지구라는 택지가 대대적으로 조성되었다. 서울 시내에 10여 곳의 아파트 지구가 지정되었는데 그중 6곳이 강남에 자리했다. 강북은 이미 난개발이 진행된 상태라 아파트 지구로 선정될 만한 부지가 드물었다. 1973년 10월 15일 소양강댐이 완공되었다. 기념식이 열리던 그 자리에서 현대건설 정주영 회장은 부하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압구정동의 미나리밭을 급히 사모으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어떻게 압구정동 미나리밭이 금싸라기 땅이 될 것을 미리 알아챘을까? 먼 미래를 내다본 놀라운 예지력이자 성견지명이라 할 만하다. 그 땅은 훗날 압구정동 현대아파트가 되었다. 본래는 현대그룹 사원용으로 지어졌다고 했지만 막상 분양이 되고 보니 고의 공직자와 국회의원 등 이른바 힘있는 인사들이 대거 분양을 받았다. 이러한 특혜 분양 문제로 부시장 등 관련자가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으나 분양권 특혜를 뇌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최종적으로 내려졌다. 대한민국을 흔히 아파트 공화국이라 부른다. 좁은 땅의 인구가 밀집된 만큼 아파트로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1970년대부터 짓기 시작한 아파트는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서울의 한강변을 달리다 보면 보이는 것이 아파트와 교회 십자가뿐이라는 한숨 섞인 말이 나올 정도다. 동부이 촌동서민 아파트, 여의도 아파트, 반포주공 아파트 등이 잇따라 분양되면서 아파트는 한국, 특히 서울의 대표적인 주거 문화로 자리 잡았고 동시에 부의 상징으로 굳어졌다. 당시 일반 민영 아파트의 분양가가 1,000만원 수준이었을 때 주공 아파트는 760만원 정도로 다소 저렴하게 분양되었다. 마당이 없는 대신 베란다가 있는 아파트는 처음에는 큰 호응을 얻지 못했다. 하지만 중앙집중식 난방과 다양한 공용시설이 갖춰지면서 새로운 주거 문화로 자리매김했다. 그리고 강남의 아파트는 점차 화폐화되어 부의 상징이자 확실한 투자 수단으로 부상하게 된다. 강남으로의 이주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는 강북의 각종 규제를 강화했다. 유흥업소나 대학 설립을 일체 불허하는 시기였다. 이에 따라 명문 고등학교들도 강북에서 강남으로 이전했다. 경기고, 서울고, 휘문고 등이 대표적이다. 옛 맹모 삼천지교의 현대판이라 할 만하다. 이후 고교 평준화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강남 8학구는 결국 최고의 교육을 좇는 강남 엄마들의 이주를 더욱 부추겼다. 이른바 대전대치동 전세, 서전서 초동 전세의 탄생이다. 경제력이 충분해서 강남에 집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 교육을 위해 무리해서라도 전세로 이주하는 형국이 된 것이다.
자신은 부자가 되지 못했지만 자식 많은 강남 8학군을 거쳐 명문대에 진학시키고 부유하게 살게 하겠다는 것, 그것이 많은 강남 엄마들의 로망이었다. 정하은 작가의 소설 잠실동 사람들은 이러한 심리를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해부한다. 비록 나는 주류에 끼지 못했지만 내 아이만은 주류 중에서도 가장 중심의 선주류로 살게 하리라는 마음이다. 얼마 전 방영되었던 드라마 스카이캐슬의 엄마들도 떠오른다. SKY 대학 진학을 향한 부모들의 절실한 소망과 치열한 치맛바람을 풍자하고 대변한 작품이었다. 나는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약 6년간 강남의 서초사동에 살았다. 속된 말로 서전이었다. 경제적 여유도 별다른 능력도 없으면서 시도한 무모하리만치 위험한 도전이자 모험이었다. 작은 아들의 공부를 위해서라는 일념 하나로 내린 결정이었다. 당시 작은 아들은 중학교 2학년이었다. 서울에서 가장 열악한 동네에서 가장 우월한 동네로의 이주였으니 참으로 발칙하고 무모한 시도였다. 중학교의 한반 인원 34명 중 영어 만점자가 18명이었다. 모두 내로라 하는 강남 엘리트 집안의 자제들로 법관, 언론인, 교수 등 대한민국 상위 1% 가정의 아이들이었다. 그 중학교 졸업생 중 28명이 특목고에 진학할 정도였으니 그 학업 수준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했다. 당시 한간에는 자산 10억 없이 강남에 사는 건 도둑놈이라는 말이 떠돌았다. 강남의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강남에서 자랐고 최소 1년 이상 해외 거주 경험이 있어 영어 등의 과목에서는 선생님을 능가할 정도였다. 인근 교대 부속 유치원 입학은 그야말로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경쟁을 뚫어야 가능한 일이었다. 그냥 배정된 학교를 다니고 아이들이 알아서 자라도록 두는 통상적인 교육 방식과는 차원이 다른 동네가 바로 강남이었다. 일반 서민이 함부로 범접하기에는 너무도 높은 벽이자 경계였던 그곳은 이제는 흘러간 옛 추억이 되었다. 강남이 탄생한 1970년대를 지나 1980년대 말 민주화를 거쳐 1990년대에 이르자 급속한 경제성장의 부작용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다. 1994년 10월 21일에는 성수대교가 붕괴되어 강남에서 강북으로 학교를 가던 여학생들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이듬해인 1995년 6월 29일에는 강남 제1의 백화점으로 명성을 떨쳤던 삼풍백화점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려 사망 502명, 실종 6명, 부상 937명이라는 엄청난 희생자를 낸 참사가 일어났다. 6.25 전쟁 이후 가장 큰 인적 재해로 기록된 사건이다. 너무 급속한 경제 발전 속에서 누적된 과부하와 빨리빨리 문화가 결국 화근으로 작용한 셈이다. 시골 사람들은 서울을 바라보며 살고 서울 사람들은 강남이나 해외 선진 도시들을 동경하며 산다. 사람이 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도로 보낸다는 옛말도 있지 않은가. 이제 우리는 선진국 반열에 올랐고 다른 나라들을 이끌어가야 할 위치에 서 있다. 과연 앞으로도 강남 불패의 신화는 이어질 것인가? 강남의 집값은 떨어지지 않을 것인가? 강남은 지금처럼 계속 존속하며 성장과 명성을 이어갈 것인가? 주류에 속하지 못해 겪는 불평등이 심해질수록 부모들은 강남을 더욱 욕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계층 간 양극화가 사라지지 않는 한 강남 불패의 신화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강남은 앞으로도 한동안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이 선망하고 갈망하는 곳으로 남을 것이라는 전망이 명약관화한지도 모른다. 강남은 소위 말하는 8학군에 속한다. 강남뿐만 아니라 목동노원 송파, 강동 등지도 이제는 강남 못지않은 교육특구로 각광을 받고 있다. 국력이 강화되고 개인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강남으로의 쏠림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예전 서울의 중심이나 랜드마크는 서울시청 주변 또는 광화문이 핵심이었고 그곳을 중심으로 서울의 핵심으로 일컬어졌다. 그러나 요즘은 시대가 변하고 제대로 각광받는 서울은 달라지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강남역을 중심으로 한 강남이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인식되었다. 그래서 그런지 삼성의 본사도 강남역 사거리 쪽으로 이전했다. 금싸라기로 변모되었고 랜드마크로 일컬어지기도 했다. 그런데 새로운 서울의 중심은 롯데타워가 이제는 서울의 중심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가 사는 곳에서 롯데타워가 보여야 제대로 서울에 산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이제는 중심축이 서울의 잠실로 이동하고 있다는 시기다. 강남 3구라고 해서 강남, 서초, 송파를 일컫는 것인다. 그러다 이제는 강남 4구로 얘기되고 3구에 더해 강동이 포함된다고도 한다. 시골 사람들이 볼 때에는 서울이면 서울이지 다 같은 서울이지 않냐고 할 것이다. 그러나 25개 구가 있는 서울이 다 같은 구가 아니란 것은 분명하다. 관악구, 금천구 등지는 서울에서도
재정 자립도가 낮아 가장 삶의 질이 좋지 않는 구에 속하기도 하는 것이다. 인구 면에서도 80만 명이 거주하는 송파와 30만 명에 이르지 못하는 구가 있는 만큼 같은 수준의 구로 평가받기가 쉽지 않은 셈이다. 마용성이라 해서 마포, 용산, 성동이 새롭게 떠오르는 구로 인구에 회자되기도 했다. 아파트 가격의 평균치로 구를 평가하기도 한다. 미국의 신계주가 똑같이 평가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서울의 구들도 다 같은 평가를 받지 않는 것이다. 사람이 살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구가 있는가 하면 열악한 환경하의 어려운 구도 천차만별로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어떤 이는 평생의 꿈이 강남에 살아보는 것이 생애 로망이기도 해서 이주를 선택하기도 했다. 예술적으로, 의료적으로, 문화적으로 접근성이 아무래도 강남이 좋은 것은 명약관하다. 시골 사람들은 이런 문화적 혜택을 보기 위해 서울로 상경해서 오페라를 한 편 보거나 공연을 한 편 보는 등의 문화생활을 향유하고자 하기도 한다. 아니면 의료적 치료를 위해 서울로의 상경을 도모하기도 한다. 아무튼 대한민국의 중심이자 핵심은 강남임이 분명하기는 하다. 꿈의 강남이고 로망이 될 만한 가치를 갖고 있기도 하다. 실속 있는 강남 사람이 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강남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른 종류의 사람은 아니다. 강남이여 영원하라. 그러나 결국 강남도 언젠가는 금명을 다할 것이고 새로운 대체지가 그 자리를 이어받게 될 것이다.